네, 안녕하세요. 데카스입니다. 네, 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자바와 도커, 잘하면 평생 먹고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2000년 전후, 2010년 전후 저는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취업하기 전이나 그 이후나 자바만 잘하면 먹고 산다. 하지만 평생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10년 이상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른 건 안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많죠.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취업, 이를테면 뭐 공장 같은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치킨 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기술에만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다른 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바만 잘하면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지금 현재 시점에도 저는 자바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보직을 받는 공무원 생활로 꼬이게 되는 커리어보다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패스를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이력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업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전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는 저처럼 한 10년 정도 내외로 일을 했을 때 자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른 쪽으로 약간 기웃기웃 하긴 했었죠.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나를 인정해주고 맞이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곳은 IT 쪽 업종인 것 같아요. 제가 노가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하차 배차를 하는 상황일 수도 없는 건데, 급여 차이도 처우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업종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 급여를 확 깎지 않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권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다가, 또는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나가서 은퇴해서 직업을 얻으려고 해도 이전에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예전의 커리어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재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억대 연봉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을 깎아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지점장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도 그걸 아니까 그냥 수용을 합니다. 그 금액을. 그런데 이 IT 업종은 참 신기하게도 감사한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동일한 액수로 계약을 하게 되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계속 갑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금액에 아주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봤자 거기서 거기고 타업종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전후에서 한 2015년부터 이제 도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 가능한 부분, 지속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과거에 디자인을 배웠을 때도 지속 가능한 디자인도 굉장히 이슈였듯이 이 IT 기술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기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머리가 트인 이제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딱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자바. 자바라 하면 이제 스프링 영역이죠. 자바 스프링 영역과 그리고 도커. K8S는 이제 쿠버네티스죠. 도커에 대한 기술이 이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두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잘하면 이라고 했는데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네, 압박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약간 증인이죠. 증인으로 제가 개런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도. 더 지금 시점에도 2000년 전후, 2010년 전후에 느꼈었던 기분이 그대로예요. 2030년 전후, 2040년 전후에도 이렇게 가겠구나. 물론 좀 더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합으로 가도 어느 정도 10년, 20년은 후배들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깊이 측면과 그리고 기술을 리드하는 그 그룹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자바 스프링은 기본이고요. 이 도커하고 쿠버네티스 쪽 진영의 기술의 스택과 깊이가 만만치 않게 깊다. 다시 말해서 도전과 흥미 의식을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알았을 때 이 기술을 내가 맘대로 주무를 수 있을 때 이 기술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굳이 타업종, 닭을 튀긴다거나 방앗간을 운영한다거나 굳이 다른 쪽으로 내 역량을 쏟을 필요가 없겠구나.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 기술 바닥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정말 먹고 살만 하구나. 평생 먹고 살만 하구나. 그 이유가 저도 이제 자바 개발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단순한 컨피그레이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기술들이 좀 산재돼 있었어요. 물론 없어진 기술도 있고 살아남은 기술도 있었지만 거의 다 과거 기술로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식성이라든지 독립성 측면에서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지는 기술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이제 프론트단의 기술 개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서스테이너블한 기술의 영역 스택을 보자면 자바와 도커는 최소한 10년, 20년 내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발전의 깊이와 그 전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만 치중하다 보면 개발자로서의 마인드가 협소해지고 또 엔지니어링만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만의 마인드로 그 분야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 좀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발과 엔지니어링이 이 두 개의 조합으로 굉장히 절묘한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바,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요즘 뭐 투자들 많이 하시죠. 네, 내 인생을 배팅할 만하다. 내 인생을 다른데 치우치지 않고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이 분야에만 올인을 해도 베팅을 해도 인생을 베팅을 해도 그럴만 하겠구나. 그러할 분야고 그러한 보답이 있을만 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전후에서 여타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파이썬이나 노드 쪽, 그리고 Vue.js 쪽, 리액트 쪽, 그리고 또 다른 분야죠. 머신러닝, 딥러닝, AI 쪽 많은데 일단 이 요즘 AI 기술들은 어차피 저희가 하드한 코어한 부분을 건들진 않게 돼요. 내가 AI 빅테크 회사에서 특정의 AI 모듈을 맡아가지고 내가 알고리즘도 다 공개되어 있고 그거를 저게 연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연구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API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다른 거 더 필요하면 기다리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AI 쪽은 학위도 중요하고 또 통계적 지식이라든지 수학적 지식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쪽에 인생을 올인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성비 측면에서 조금 보답이 느리게 오거나 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 난이도도 낮고 그렇게 어려운 장벽이 없는 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은 머신러닝이나 AI 쪽에 대한 추천은 강력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타 기술들 파이썬이나 노드, 뷰, 리액트 잘 알면 좋긴 한데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보면 조금 시장이 작다. 시장 영역이 작다. 외국에 나갈 경우는 이제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성비로 봤을 때는 자바 도커 조합보다 더 가성비 좋은 조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기웃거리고 넓게 아는 건 좋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기술을 통해서 업무 도메인도 익히면서 DB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러 기술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 기술 쓰다가 회사에서 이 기술이 자신이 저 이 기술 아는데 이 기술 괜찮아요라고 해서 막 확 바뀌는 조직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조직에서 선호하는 기술들이 있고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바가 스프링이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바와 도커 조합, 쿠버네티스 조합이 향후 10년, 20년 계속 강력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완벽주의나 1등주의는 버려야 돼요. 어차피 깨지면서 배우는 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배울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과 흥미가 더 중요해요. 놓지 않는 거, 멈추지 않는 거. 중간에 쉴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하도록 내가 그런 관심과 흥미를 계속 진작시키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동영상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 업종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관심과 흥미를 여러분들에 제공하는 게 사실 이 채널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 4대주의라고 하나요?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자바, 도커, 쿠버네티스 이쪽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되 잘 못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돼요. 그냥 남아있다 보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 하게 됩니다. 익숙하게 됩니다. 왜? 매일 보니까, 매일 기술을 접하니까 못해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죠. 이 분야는 평생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m로 질주한다. 42.195km를 미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기술을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걸 알아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한 기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바 스프링과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T자형 기술 접근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프로 정신이다. 잘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 잘 못해도 아까처럼 흥미와 재미를 갖고 이 업종에서 유지를 하는 게 더 프로 정신입니다. 저는 대기업, 중견회사, 외국계 기업, 프리랜서 연봉 1억도 찍었습니다. 물론 지금 연봉 1억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냐? 이런 업종에서 지금도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보여요. 더 일할 수 있겠구나. 보통 10년, 20년 차 정도 되신 이제 경력자들이 이런 생각하죠. 이제는 후배들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좀 다른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웃거리지만 다행히 자본도 많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는 그런 환경이라면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당장 생업이 급하고 매달 월급이 중요하다면 다른 업종에 기웃거리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면 됩니다. 정기술이 버거우면 프로젝트 관리자로 가도 됩니다. 그 라인도 연봉 나쁘지 않습니다. 대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PM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도 결국은 하나의 또 IT 업종에서 롱런할 수 있는 커리어 라인이긴 한데 PM을 하게 되면 기술에서 손을 놓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현타가 와요. 왜냐하면 관리자로서 대면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기술 업종이 아니라 타 업종과 별반 다를 일이 없어요. 결국 타 업종에서도 이직하고 전직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어렵기 때문에 다 좋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다 좋긴 한데 폭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어때요? 매일 출근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커리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인드는 어떤 기술이든 업무 도메인이든 조직이든 겸손하자. 급여에 대해서도 겸손하자.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돈을 받는 만큼 하자. 왜냐하면 내가 받는 금액이 타 업종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이 업종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표현보다는 감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과 프로 정신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술 루틴이라든지 업무 루틴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사실 그래요. 과거 모 회사 다닐 때 옆 팀에서 솔루션 팔던 영업 모 과장이 지금 특정 상장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들의 커리어와 기술인의 커리어는 달라요. 같은 IT 업종이라도 그냥 그분들 비교하지 않습니다. 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부터 다시 10년, 20년 후를 비교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 커리어 패스가 더 길게 보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뭐 어떤 보직에 올라가는 뭐 최고의 뭐 대표이사 또는 기술이사 아니면 뭐 연구소장 누가 더 오래 이 분야에서 재미있게 일할까요? 그것은 기술을 만지고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재미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을 손을 놓고 나 이제 후배한테 다 주고 나 새로운 길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거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향하고 내가 머무를 곳은 그런 재미있는 기술을 손에 놓지 않고 끌고 가주는 그 조직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것입니다. 간판도 중요해요. 제가 외국계 회사, 외국계 대기업 빅테크 회사에 다녔지만 그건 그냥 간판일 뿐이에요. 저는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겸손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취업 당장 안 돼도 이 분야에서 두드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보답을 줍니다. 이 보답이라는 게 사람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언제 보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보답을 주게 됩니다. 탁한스였습니다.